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자, 요 뒤에 보이는 요 투싼 2륜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여기에 옵션은 파킹 어시스트 옵션하고 그 다음에 빌트인 캠 2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운행을 해봤는데 6개월 동안 운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단점과 장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이 투싼을 운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단점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운전석의 럼버 서포트가 이게 방향이 딱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거나 뒤로 빼거나. 지금 한 투싼 정도 급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좀 네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허리가 아팠던 부분들을 좀 위나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핸들이 지금 이제 3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차량들 보시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기둥에 구멍을 내줘요. 근데 이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전을 할 때 여기 손가락을 딱 끼거나 요 안에 이렇게 딱 넣으면 좋은데 이게 넣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신경 쓰이고 뭔가 되게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래요. 제가 느끼는 장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투싼 이전 버전에 비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페이스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CCNC가 적용이 되면서 이 CCNC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전 투싼 차량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e하이패스 같은 거나 디지털 키. 이 디지털 키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쓸 수 있고 카드로 이렇게 디지털 키를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해줄 수 있고 보통 디지털 키 1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갖다 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갖다 대지 않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연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전 버전보다 더 안정된 하이브리드 주행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연비가 한 15km에서 16km는 나오고요.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발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연비가 20km도 나와요. 홈 버튼에 들어가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보면 하이브리드를 여태까지 썼었을 때의 연비, 최근 연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 연비가 지금 15.6이 나오잖아요. 디젤 차량도 이게 고속도로 주행을 좀 오래 해야 나오는 연비가 이 정도 연비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연비가 정말 극강이다. 한번 주유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주유할 때가 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스포티지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매했을 당시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 레버가 이렇게 이게 돌려서 진행하는 변속 레버였어요. 근데 지금 이 투싼 제가 딱 구매할 당시에는 컬럼식 변속 레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운행을 했던 그 카니발 같은 경우엔 이 변속 레버를 이렇게 돌리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이 투싼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컬럼식 변속 레버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컬럼식 변속 레버 때문에 아예 스포티지는 배제하고 투싼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사용을 해본 결과 이 컬럼식 변속 레버가 정말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한 12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이 컬럼식을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기아 차량들 중에 이걸 쓰는 차량 별로 없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변속 레버만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투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싼을 선택했었던 이유 그거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와이프가 편하게 주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애기들 우리 쌍둥이들이 카시트를 사용할 때
넉넉한 여유 공간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주차 같은 것도 정말 편합니다. 물론 제가 이용을 했었던 차가 카니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크기에서 오는 차이감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되게 얄쌍하게 주차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함 없이 잘 사용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뒷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여유 있습니다. 지금 이 크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GV70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 두 개를 다 꽂아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36개월 애기들이 살짝 조금 불편해하는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운전석 조수석 시트를 보면은 굉장히 더러워요. 애들이 발로 많이 차서.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애기가 둘이 있다, 근데 카시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투싼으로도 충분하다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투싼하고 스포티지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공조 전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로 선택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공조로 선택해야 되는 거, 요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그대로 위에서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공조 장치는 여기 밑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공조 전환기가 없어서 투싼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조 전환기가 있거든요. 이거 쓰다가 공조 전환기를 사용하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 공조 전환기, 그 다음에 이 변속 레버, 이거만으로라도 나는 스포티지가 아니라 투싼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싼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투싼은 공간이 진짜 많습니다. 트렁크 공간, 2열의 이제 공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요쪽에, 여기 보시면, 자, 요쪽에 이렇게 이것저것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밑에도 공간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애기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여기다가도 놓을 수 있고 저기도 놓을 수 있고, 아무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하다 보면서 정말 와, 이거 진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용했었던 차량들 아반떼, 산타페, 카니발, G70, GV70 요런 차량들, 이제 그다음에 기타 여러 등등 스쳐갔던 차량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투싼을 이용하면서 느꼈었던 제 감정은 어떤 거냐면, 와, 현대가 투싼만큼은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나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인포테인먼트 같은 기능들이 다른 차량,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을 이용했을 때보다 좀 더 잘 믹싱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악기 하나씩 다 때려박고 녹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믹싱 작업을 하거든요. 그 믹싱 작업이 정말 밸런스 있게 잘 맞춰졌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용을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투싼을 이용하면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밸런싱을 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투싼에 칭찬만 하게 되는데, 제가 총평을 한번 내려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었지만, 모든 내가 이제 사용하면서 쓰는 만족도를 모두 다 생각해 봤을 땐 별 4개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별 4개가 뭐야? 4개 반 정도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제가 볼 때는 제 여태까지 그렇게 막 3년, 4년 이상 썼던 차량은 없었는데, 이 차량만큼은 한 10년 이상 쓰더라도 불편한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스포티지랑 투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두말할 거 없이 투싼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약 한 6개월가량 투싼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단점과 장점, 단점은 한 2가지 정도 있었고 장점은 한 5가지 있었나? 5가지,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투싼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기가 작지도 않고 그러다고 엄청 크지도 않으며, 게다가 현재 최신 기능들이 모두 다 들어갔는데 밸런싱마저 정말 잘 진행이 됐다. 특히나 넓은 공간과 그 다음에 컬럼식 변속 레버가 너무나도 쓰기 좋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차량들도 열심히 또 이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단점, 장점 많은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